김정숙 씨는 전주시 덕진공원 앞에서 사글세를 얻어 신흥관이라는 중화요리집을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올해 79살의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중풍으로 3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병원과 한당병원에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1년 전부터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넘기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세 끼 모두 깨죽을 끓여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시어머니는 많이 좋아졌지만 날씨가 굳은 날이면 다시 치매 기운이 도집니다. 다행히 김 씨의 자녀들이 늘 할머니 옆에서 돌보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힘들 뭐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뭐 친정 엄마처럼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옆에 좀 이렇게 못해드린 거.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달마다 6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야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대학에 다니는 자식들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김 씨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료비를 대느라고 김 씨 부부는 빚까지 얻게 됐습니다. 빚이 이게 한 4천만 원. 지금 조금 못 돼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거시 어머니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쓰기 썼죠 이제. 근데 병원비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네 은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라고는 저뿐이 없는데 그리고 저를 낳아준 부모님들인데 제가 어떻게라도 아무리 장애자지만 어떻게라도 응? 나이 많이 드신 양반들이라지만 자식들은 돌로서 하여튼 최대한 대로 해볼 때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그래도 김정숙 씨 가족들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전주시 서서학동 전주천에서는 한 노인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노인의 신발과 짐 보따리가 천변 둔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 컵도 아니고 바로 요 근처였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경찰은 평소에 치매 증상이 있었던 노인이 천변을 거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본에서는 할머니가 86살의 남편을 간병에 지친 나머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서 그동안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살해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96년 익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가 집에 불을 질러 자신과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모 씨는 평소 치매 증세가 심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식이 없이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모아 돌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 집.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마당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안고 살아온 20여 명의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올해 57살의 최세득 할아버지. 날 때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선 총각으로 불립니다. 74살의 이기만 할아버지. 6.25 때 포탄 파편에 맞아 한쪽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6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지금의 김성림 할머니를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2살 차이인 두 사람은 부부로 통합니다. 김호래 할머니. 동네 주민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서 아들과 함께 살다가 넉 달 전에 부근 교회의 소개로 평화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아들 순섭 씨는 64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사진사라고 말하는 박장례 할머니와 김호래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말이 어찌 뒤지고 온고? 언제 죽으려고 어이, 자네는 언제 죽을란가? 내일 모레 사랑과 평화의 집은 10여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던 서순여 전도사가 남편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은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한 채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 씨 남편의 수입과 몇몇 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파트 청소
청소부 3개월, 또 파출부 3개월, 식당 3개월, 또 목욕탕 때밀이 3개월, 바느질 3개월. 이 과정을 다 거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제가 하고 보니까 이 청소를 해봤기 때문에 이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힘이 안 겨우고, 또 목욕탕 때밀이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 목욕시킬 때 안 지우고, 또 식당에 가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바로 밥을 해라도 안 지우고. 얼마나 자주 시켜야 돼요? 목욕은 일주일에 2번, 이제 여름에는 겨울에는 1번. 어둠이 서서히 내리면서 사랑과 평화의 집에 불이 꺼져갑니다. 아직은 8시 초저녁이지만 이곳의 노인들에겐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아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담장을 뛰어넘는 김오래 할머니 때문에 담장에는 얼기설기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집 사람들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하는 날입니다. 전주시 택시기사 선교회가 평화의 집 노인들과 무이탁 노인, 장애 어린이 등 100여 명을 동물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평화의 집 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나들이는 평화의 집 노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할매가 고기 제일 맛있어. 밖에 나와서 드시니까 어때요? 동물원 오시니까 어때요? 밖에 나와서 밥 잡수니까 할머니 어찌냐고, 기분이 좋냐고 나쁘냐고. 좋아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셨어요? 시커멓고 심수박 났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자 좀처럼 즐거운 표정이 보이지 않던 노인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저렇게 노는 것을 보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참 좋아하시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을 이렇게 볼 때는 참 그분 마음속에 뭐라 볼까 행복한 그런 그 때가 아니지 않는가. 노인들이 쉬고 있는 사이 한쪽에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김오래 할머니가 아들을 찾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순서가 순서가 뒤늦게 알고 쫓아간 서순여 씨가 붙잡지만 막무가내입니다.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렇게 너무 할머니라고 불쌍한 할머니니까 이렇게 좀 봐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길래 그 주민등록증 좀 해서 가지고 와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인데 버리려고 그렇게. 95년 말 현재 치매 노인은 전국적으로 21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가 3만 6천여 명, 여자가 18만 2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264만여 명의 8.3%에 해당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2020년엔 61만 9천 명으로 95년보다 2.8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들을 수용할 치매 전문병원과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 3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의료기관이 전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까지 치매 환자 수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풍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대학병원에도 치매 클리닉이 개설돼 있지만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수용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용 시설은 아니고 아직은 그냥 중풍이라든가 그런 것, 뇌혈관성 치매를 조금 예방하자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지하에 마련된 재활치료장에는 주로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 96년부터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치매병원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건립 계획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 건립을 둘러싼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시행 초기에는 치매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그 경비 부담이 가장 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의 경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이제 간병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뭐 가족이 와서 간병을 못하고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간병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이 사업의 승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은 전주시에만 현재 2천여 명. 그러나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설은 전주시에 모두 4곳뿐으로 2곳의 양로원에서는 중증 환자만을 받고 있고 다른 한 곳의 요양원에서는 무이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의 요양원에서는 실비를 받고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지만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요양원이 한 해에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2,400만 원으로 요양원의 1년 운영비의 10%에 불과합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정부 보조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간호에 필수적인 간병인을 충분히 고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입소 노인 몇 명당 생활보조 몇 명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그러한 직원들을 그만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노인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치료비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노인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간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든 일반 요양원의 단점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병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할 그런 가정에서 만약 치매 환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효불효의 개념으로 그걸 떠나서라도 요양하고 그분들을 보호해드릴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사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선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로서 그런 치매 시설을 확보하고 지난 21일 전주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치매병원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8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찬성 넷 반대 다섯 기권 둘로 부결시켰습니다. 97년 3월부터 모두 5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또다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부결의 원인은 치매병원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옛 승마장터가 병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의 경관이 좀 수렴하고 또 치매 환자로서 좀 정서적으로 수양도 되고 참 새로운 공기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반해 찬성을 했던 시의원들은 승마장터가 치매병원 부지로는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치매 환자는 요양소에 넣고 싶어하는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자기 부모를 요양소에 내맡기는 건 싫어하거든요. 단 치료의 개념으로 병원에 잠시 치료하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생활 근접한 그곳에 가족들이 생활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치매를 의료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료 전문가들 또한 옛 승마장터가 치매병원 부지로서는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적 관리나 사회적 치료, 재활 이런 어떤 문제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인 문제의 특성이 그 노인의 특성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현대 그 치매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치료법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 치료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가족들이 수시로 들러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역, 이런 어떤 그 접근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치매병원 건립계획과 수반된 완산보건소의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병원 건립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승마장터에 들어서게 될 치매병원으로 완산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구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현재 보건소와 같이 간다는 거에 대한 그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 현재 보건소 부근 주민들. 그렇죠. 보건소가 떠나는 것을 한다는. 그렇죠. 그럼 보건소가 떠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서 수혜받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의원은 그분들을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발.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아마 우리 의회 몇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완산구청까지 가버리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아마 당선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완산 본수까지 그쪽 회가 출장소 쪽으로 가버리면은 아마 그런 책임 의식이 느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나. 이 때문에 취재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결에 참가한 완산구 소속의 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런 일부 그런 얘기는 타당성도 없는 건 있는 건 있어요 또. 그러나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선 건 전혀 아닙니다. 취재진은 이 밖에도 치매병원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회의 견해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도심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시 재정이 어렵다 등등의 이유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른바 밝히기 힘든 이유라는 것 가운데는 의원들 사이의 친소 관계가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면은 좋은 의견도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게 있어요. 의회는 내부적인 시부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류 중에 아무 개가 하면은 좋은 의견도 부결된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올해 의원을 한 사람들 간에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치매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던 전주시에서도 병원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의 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주시 내부에서도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전주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주시장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병원 건립을 재정경제국 간부가 나와서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안을 시장을 대리해서 온 간부가 반대하는 이런 기현상, 의회에서는 참 희귀한 현상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시장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갖지 않고 올렸던 게 이번에 부결된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 치매병원이 승마장터에 들어오는 것을 애초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던 전주시 간부들의 반발이 시장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그대로 표출됐다는 것입니다. 채널 30 현장 취재팀은 치매병원 건립 계획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치매병원 건립 계획이 의회에서 6차례나 부결될 때까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치매 환자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시민들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애들이 많으니까 친분을 보셨냐고. 거기를 가 보시면은 가족들. 지난달 21일 전주시 의회에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두 쪽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라북도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치매병원 건립 부지로 거론돼 왔던 옛 승마장터 부근 주민들이었습니다. 두 쪽 모두 치매병원 건립안을 놓고 있을 예정이었던 기획경제위원회의 표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마장 부근 주민들은 치매병원은 쾌적한 환경 속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시 외곽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일부 주민들은 치매병원이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제로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이 여기 집단 주택이 있는데 그런 걸 쓰면 쓰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주거 환경에다가 그런 환자들 수용소를 맹겨 놓으면 그거 좀 안 맹기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맹기는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 예,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요. 글쎄 제 생각에는 들어서고 안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병원이라면 아무튼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자연 경관이라든지 그런 좀 잘 확보되어 있고 좀 쉴 수 있는 곳, 여생을 좀 편히 보낼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잘 조성된 곳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요? 조속한 치매병원 건립을 촉구해왔던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측에서는 병원 건립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좀 덜한 거 아닌가. 자녀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노년층. 그 가운데는 바라지 않던 치매 증세로 이젠 어두운 골방에서 또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에겐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쉴 만한 변변한 요양시설도 마련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